예, 두 분은 미생이란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그 길죠. 만화도 있고 이제 한 드라마도 두세 나왔었는데 편 본 것 그 같아요. 유명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 여기가 힘들어도 나가면 이제 지옥이다. 이게 그 최근에는 그 미생이 나왔던 때보다 밖이 더 지옥이 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이제 근로자로 있다가 창업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창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되면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이제 당연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하는 건물주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저희가 뭐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얘기할 때마다 숫자가 점점 나빠져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빠진 겁니까? 지금 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가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소규모는 6.7에서 7.3%로 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합 상가도 뭐 10.1%에서 10.3%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런 뭐 수치 자체가 한 두 자릿수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공실까지 갔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공실인 거는 완전히 비어 있는 건데 네.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상권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본인이 손실된 금액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존하려고 권리금 받아보려고 네. 버티시는 분들까지 그렇죠. 그거 보고 판단을 해보면 이 수차에 제가 볼 때는 한 2배가 넘는 네. 수준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한 25%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세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한때 그 투자를 할 때 서울에 한 채, 세종에 한 채. 네. 그래서 그 세종에서 집을 거주를 하면서 주말 되면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씩 해서 공실들이 거저오는데. 계속적으로 네. 발생하는 곳이죠. 주된 원인을 보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물가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공급에 대한 그 과잉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그 건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가들 개발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별로 안 네.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공급을 했어요. 특히 주택이 호황기 때 뭐 이런 시기 때는 대체 상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상품들이 필요를 했었는데 돈은 적게 들어가고 매출은 큰 그런 형태의 개발 방식이 상가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나 신규 상업지에 분양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지금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그 사업들은 당연히 커진 그런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가 또 줄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1인 가구는 또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는 어쨌든 수요가 축소되는 거고 1인 가구는 늘어나면은 뭐 수요가 늘 수도 있겠지만 소비 여력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네, 1인 아무래도 그렇죠. 가구거든요. 보통 3, 4인 가구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뭐 가구당 소득들 비교를 해 보더라도 1인 가구하고 4인 뭐 3인 가구하고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의 상권들의 어떤 상가들이 분양이 됐다라고 하면은 공실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들이 이렇게 좀 하방을 하면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공실로 남겨놓는 거, 버티는 거죠. 그리고 소위 임대료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보통 렌트프리로 뭐 좀 그 뒤에서 보존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자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가 공실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뭐 미분양처럼 상가도 공실이 나면 임대료가 좀 조정이 되고 그 조정된 가격 안에서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임대료는 버티고 있고 그 물가는 올라가고 영업하는 손실들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차라리 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뭐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뭐 주식이나 하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어디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뭐 상가를 차려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지옥에 그 불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가 공실이 뭐 지금 뭐 공급하는 주체나 뭐 새롭게 뛰어들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좀 버티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공실이 발생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미생 얘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 또 드라마 얘기를 드리면 이태원 클라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또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요즘 핫플레이스 무슨 단길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용리 단길, 황리 단길. 아, 예. 예, 그 사실 그 기원이 이제 경리 단길이잖아요. 예, 이태원의 이제 경리 단길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핫플레이스를 만든 원조인데 거기가 지금 중대형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좀 마찬가지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서울 도심에 대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서울 도심이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어려운 그 네. 모습에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유추해서 볼 게 아까 권리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10년인데 지금 임대료를 안 낮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유주들이 입장을 보면은 임대료를 한번 낮추면 네, 10년을 못 올리는.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네. 뒤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풀을 주고 임대료를 그대로 하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태원 경리단길 뭐 이쪽 지금 공실률이 서울에서 거의 1등 수준이에요. 14.4%예요. 근데 우리가 적정 공실률이라고 있습니다. 상가든 주거든. 그게 4에서 5%거든요. 아, 넘었으면 이상이 생긴 거예요, 벌써. 네, 그 상권. 그리고 10% 넘으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주의보가 내려요. 금융기관에서. 근데 14.4%잖아요.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신 그 공실률 추이를 봐도 소규모 빼고는 다 10% 넘잖아요. 네.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앵커님이 그러셨잖아요. 지옥으로 간다고.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온라인 지금은 비중 나아지-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잖아요. 네. 택배가 워낙 신속하니까. 네. 제가 수요자라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족 외식 외에 특별히 뭐 친구 노래방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네, 뭐 저도 먹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집에서 시키는 게 편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와중에 또 정부가 좀 잘못됐죠. 이 1인당 상가 기본 수요의 그 면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갖다 좀 풀어놨어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들드니까 여기서 어떻게 분양 잘 해가지고 네. 이게 메꾸려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탐욕이 앞서다 보니까 건설사도 그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과잉 공급됐으니까. 그럼 과잉 공급된 데다가 수요자들은 이쪽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고 그러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도 대표님 말씀처럼 이거 2배에 간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렇죠. 강남에 지금 연체율이 자꾸 나오고 있고 안 보이던 건물들이 임대자가 네, 붙어 있는데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린 대로 상가 임대 시스템이 또 안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못 들어가죠.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분들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느 임계점에서 만약에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준다. 네. 그러면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상가 쪽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소매 판매 산업활동 동향지수를 발표하는데 소매 판매가 지금 거의 1년째 계속 줄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물주들의 탐욕도 그렇고 실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네. 지금 미생처럼 나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개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폐업은 더 많지만 네. 그건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안 되니까. 경제 구조가 우리가 이제 정말 저성장 국면의 어떤 모습의 단상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좀 이걸 쉽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상가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사 입장에서도 주택보다는 상가 공급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까?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안 네, 해도 맞습니다. 되고 그냥 텅텅 비어 있고 상가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준공 검사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까지 잘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건설사로 편한데 때마침 그래서 상가 공급이 많은데 또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고통이 좀 커진 거는 같습니다. 그럼 서울이 이 정도다. 용리단길이 이 정도, 그 경리단길이 이 정도인데 그 신도시 중에 저는 사실 이런 게 개발되는지도 잘 몰랐던 게 있는데 거북섬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공실률이 최고 높다는 기사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엄청나게 공급이 많던데 그리고 지금 나온 게 공식적으로 공실률이 87%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찾아다니는 유튜버들이 가서 세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5%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뭐 87이든 95든 사실 심각한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거북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여기 이제 대량 공급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관광을 유치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뭐 여러 핵심 앵커 역할을 하는 상업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유동 인구를 유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87%면 사실 그 지역은 슬럼화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큰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관광이 연계가 돼줘야 되고 또 주거지하고도 또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우 주거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배우 수요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런 임대료 때문에 어떤 객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연휴 때 충격을 먹었는데 그 한 300만 명이 거의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은 국내에서 돈 안 씁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관광 관련된 어떤 뭐 앵커 시설들을 만든다고 해도 다른 뭐 유수의 국가에 비해서 그런 뭐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회복하는 데는 큰 뭐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라는 뭐 개발업자의 잘못 또 거기에 이런 수요 예측과 개발 실현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인허가를 내준 뭐 지자체들 이런 쪽에서도 같이 공동적으로 책임을 가져야겠죠. 거기에 지금 대중교통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들이 의견이 많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대중교통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들어봐도 거북 섬이잖아요. 섬에 연결될 수 있는 그 교통망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또 앵커 역할을 하는 관광 산업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인허가를 내줬던 그런 뭐 수요 예측을 실패한 사업주에게 인허가를 내준 뭐 전반적으로 실패한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럼 지역에 낙인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북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그 인공 서핑장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을 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저도 송도에 한 2년 정도 살아봤는데 서해에서 무슨 서핑을 한다는 게 일단 인공으로 만드는 것도 뭐 하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고 인공 서핑장은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지금 대표님이 다 답 주셨잖아요. 거기서 더 얘기 붙일 게 있나요? 지금은 또 다른 관광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공급을 많이 해서 망한 거를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돼버린 거는 같은데 참 그 슬픈 현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 거북섬은 이제 수요 예측에 너무 거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치고 그 외에도 서울 도심이든 특히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제 상가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명 한 명의 건물주들의 위험이 쌓이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 쪽에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간단합니다. 요새 뭐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강남 꼬마 빌딩 막 맞습니다. 막 각광을 받았잖아요. 불타올랐죠. 불타올랐어요. 뭐 줄 서서. 근데 요즘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꼬마 빌딩이. 올 레버리지 한 사례도 많고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보면 건물주 대기 그 프로젝트를 광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요즘 건물주 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물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건물주가 된 분이 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러게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뭐 답은 나오지 않을까요? 광고를 찍어도 지상파 광고를 찍어야지. 네. 거기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네. 건물주분들이 자꾸 나와서 당신도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래요. 그럼 자기가 건물주를 잘하고 있으면 네. 이거 하는데 뭐 그걸 굳이 할 일이 있나요? 오히려 더 다른 건물을 더 영역으로 사시겠죠? 활동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유동 자금이 없나? 그렇죠? 아니면 건물주가 되라는 거는 나의 건물주가 되라. 그러니까 내 거 사달라는. 내 걸 사라고. 그렇게까지 나가죠. 나는 더 이상 건물주 안 할 테니까 네, 당신이 되라. 이거 제가 아니겠어요? 드린 말씀은 건물주는 이제 네. 한때는 뭐 초등학생 꿈이 뭐냐면 건물주라는데 그랬죠.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났고 완전히 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니까 제가 볼 때 건물주라는 어떤 공식이 곧 뭐 부의 상징인 것처럼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그렇죠. 일부 수요가 모이는 곳 있잖아요. 서울의 일부 핵심 지역이라든지 성수동처럼 핫한데 네.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지금은 정말 극도로 네. 그동안 또 많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뭐예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지금 남는 게 임대료가 만약에 500짜리가 200이면 300을 벌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그 와중에 온라인까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순하게 싸졌으니까 지금 귀야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인구가 갑자기 이민 세대가 뭐 한 1,000만 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수요가 없으면 받쳐주지 않는다. 네. 시장 분석 정확히 하시고 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간물주의 시대가 이제 종료됐고 이거는 단순 저가 매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걸 수도 있다 말씀 주셨고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런 간물주의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과거에는 건물을 뭐 매입을 한다든지 개발하면은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이 상당히 조금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래서 대출 비중이 줄었다. 그래서 뭐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위 금융위 가격을 쌓아 올렸듯이 건물도 일정 부분 그 대출이 올려왔는데 그 대출을 했던 그만큼의 그 계단을 뺏어버리니까 손이 닿지 않는 거죠.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금 여력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매입을 하자라는 네. 그런 쪽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만나서 좀 상담도 해보고 하니까 거의 지금 여러 명들이 묶여가지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꼬마 건물이라는 게 토지 면적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그 건물도 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시지 않으면은 이 위기를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건물주 한번 돼보자고 주변 친구들 막 30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샀다가 나중에 팔 때 되면 이거 뭐 서로 원수됩니다.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치 때 가격 보고 침을 흘려선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